성병의 특징상 병원에 안 오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시면서 그동안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는 모르겠지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있다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되는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피임이 없는 관계가 있었다면, 그리고 뭐 상대방이 뭐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진료를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기에 난 피부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제 많이 오는 게 수포, 헤르페스 때문에 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술에도 이렇게 막 주변에 수포 같은 거 피곤하면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똑같이 음경이나 이제 귀두 쪽으로 해서 수포가 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은 보통 헤르페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랑 조금 다르게 생긴 게 이제 곤지름인데, 사마귀, 그러니까 성기 사마귀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HPV라고 하는 그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피부병이라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한테는 자궁 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궤양, 그러니까 피부가 까져서 패인 느낌으로 올 수가 있는데, 헤르페스 수포가 터져가지고 궤양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독이 이제 1기 매독, 완전 초기 매독은 성기 쪽에 이런 게 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전신에 발진이 있는데 이제 전신 2기 매독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셨고요. 그리고 HPV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자궁 경부암이니까 남의 일이겠지 이렇게 한다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게, 경우에 따라 이게 고위험 HPV랑 저위험 HPV 두 개가 있거든요. 고위험이라는 건 암을 일으키는 놈들. 결국 냅두면은 이제 그쪽 피부에 암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이제 성관계를 하다가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구강성교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구강암을 일으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상태로 구강에 들어가면은 편도암이나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이런 것들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을 키우고 양식하는 건 사실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면은 바로 오셔야 되고, 크기가 작더라도 이제 퍼지지 않고 조기에 진압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저희가 피부에서 검사 나가서 원인균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뭐 연성화감이라고 되게 좀 드문 질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막 저도 외래 보다 보면은 되게 헷갈리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점이냐 사막이냐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점 갖고도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전혀 좀 부끄럽다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막 죄송합니다, 제가 점 가지고 괜히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곤지름일 수도 있어요. 점이 아니라. 그래서 모양을 저희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감별이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안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뭔가 의심이 되면은 순간 의심이 돼서 맞다 가면 치료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안심하고 돌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쉽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르페스가 굉장히 흔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일단은 바이러스라고 보셔야 되고요. 바이러스가 이제 수포를 만드는 건데, 흔히 알려져 있는 게 1형이랑 2형이 있고, 1형은 보통 입술 쪽 헤르페스를 만들고, 2형은 이제 여성분들은 질 쪽이나 외음부 쪽, 남성분들은 성기, 귀두 이런 쪽에 조금 수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꼭 입에 있다고 1형이 아니고 성기에 있다고 2형은 아닙니다.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구강성교 비율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1형이 성기에 날 수도 있고 2형이 입술에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류하느냐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강성교를 뭐 섹스로 볼 거냐 말 거냐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래서 요거를 뭐 1형은 뭐 성병이 아니네, 2형은 성병이네, 이런 거 보기도 애매해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걸리면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신경절에 이제 매복을 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는 거라 보셔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약을 먹어서 바이러스의 이런 활성도를 좀 줄이고, 피부에 좀 수포 같은 거, 연고 같은 거 발라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데 이제 헤르페스가 진단이 되어서 이게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임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배우자에게 헤르페스가 걸렸다는 얘기를 말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법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그 재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완치가 좀 어렵다,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약을 재발할 때마다 잘 드시게 되면 증상이 잘 조절이 돼서 상대방한테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임신 도중에 이제 헤르페스가 걸렸을 때는 아기가 있는 상태니까 뭐 약 쓰기도 힘들고 이런 상태라 가지고 뭐 아기가 그 상태로 태어나 버리면 헤르페스가 아기한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막 이것 때문에 뭐 정자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임신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이 문제라서. 출산이 문제. 네, 그 질에 있는 게 애한테 가면 애한테는 안 줄 수 있습니다. 애기는 뇌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사실 그것도 약으로 억제하면서 출산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거 진단 됐는데 엄청 우시는 거예요. 자기는 망했다. 이거 망한 거 아니라고. 이제 인류의 절반을 다 망하게 하셨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귀찮기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할 때마다 와서 약 받고
쓰라리고 아프고 하실 수도 있는데 죽을 병은 아니고 귀찮은 병이죠. 다만 컨디션 관리를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환자분들 중에서도 막 그 출장이나 음주가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10번 20번씩 재발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재발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그런 케이스는 생활 습관의 문제든지 아니면 실제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당뇨라든지 다른 합병증이 동반돼 있든지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 재발이 잦진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걸리고 평생 모른 상태로 네네.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이게 안 나오면. 네. 일단 통계적으로는 뭐 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이제 성병의 특징상 그 병원에 안 오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시면서 하다가 자연 치유되는 케이스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안에 어떤 후유증이 남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가려진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막 100%다 확인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도에 그냥 균 같은 거 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냥 약 먹고 다 재균할 수 있는 간단한 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고려하면은 빈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해보면은 한두 개는 꼭 나오는 분들 많이 계시고 사실 그것도 이제 상대균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비율로 놓고 보면은 많지만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얘가 경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후유증이 심하게 남기느냐 아니면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설명드릴 때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한 번을 하냐 100번을 하냐 이게 차이가 한 번 할 때마다 걸리는 확률이 올라가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한 번 한다고 꼭 다 옮기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 쉽게 생각해보면은 제가 예시로 든 게 이제 최근에 오징어 게임 2에서 러시안 룰렛 하는 거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총알 이제 6분의 1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서로 권총을 돌리다 보면은 맞을 확률이 더 올라가는 게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성병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삽입한다고 꼭 다 걸리냐 그러지는 않고 성병에 걸린 사람들이랑 자주 관계를 맺으면은 그럴 때 이제 그 확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다양한 사람들이랑 할 때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는 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돔이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방을 해서 뭐 콘돔 끼고 이제 안전한 파트너랑 얘기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고요. 뭐 콘돔을 잘못 꼈다든지 하다가 벗겨졌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는 방법이 좀 비정상적이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이제 성관계 자체가 무조건 성병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피임기구만 잘 쓰면은 많은 부분이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잠복기가 균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이제 요도의 염증을 일으키는 걸 알려진 균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잉질균이나 클라미디아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1, 2주 이내면 거의 대부분 검출이 됩니다. 소변으로 검사를 나가실 수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도 나왔던 피부 질환 있는 이제 뭐 매독이나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있으면 피부에서 검체를 채취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생기면 오시면 되고 증상이 없는 그런 잠복기의 시기에서는 피 검사로 검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몸에 항체가 생기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웰에서는 뭐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면 3개월까지도 와서 검사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도 바로 걸리는 게 아니라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3달 정도 있다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환이라도 검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균별로 잠복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검사를 하냐, 소변 검사를 하냐, 피 검사를 하냐, 피부 검사를 하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몇 가지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성관계 하신 게 콘돔 없이 성관계 하신 게 언제쯤 되시냐, 그리고 상대방은 증상 있으시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데 이거를 막 되게 민망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환자분의 평소 생활을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검사까지 저희가 해드려야 될지를 여쭤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 많이 보니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헤르페스 걸린 사람이랑 뭐 콘돔 없이 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바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안 나옵니다. 네.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저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여행 갔다 오신 분. 말 안 하려고 하죠. 네, 베트남, 태국 뭐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런 성병이 유행하는 어느 병이 유행하느냐가 나라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 이제 말을 하기 되게 민망하셔서 이제 뭐 실수로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이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절대 유출시키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일 사실 안전한 거는 제균 확인될 때까지는 근독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도에 염증 일으키는 균들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생제 치료만으로 쉽게 완치가 됩니다. 일주일 먹는 약도 있고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뭐 3일 먹는 약도 있고 종류 다양한데 약 먹고 와서 검사해서 균 사라진 거 확인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관계하시는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다만 이제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완치는 안 되기 때문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피부 쪽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하시는 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HP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있지만 HPV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은 보이면 저희가 레이저로 다 지지고 태우는데 요거 아물 때까지는 금욕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근데 그런 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 가지는 날 숙제일 직전에 건기름 생겨가지고 오셔서 고민하다가 콘돔에 구멍 뚫고 하라고는 말씀드렸었어요. 너무 꼭 해야 된다면 그날에 꼭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레이저로 지진 부분은 여자 질에 안 닿게 그냥 구멍 뚫고 해봐라 이 정도는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공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야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뚫렸기 때문에 이게 옮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률이 낮아졌을 뿐이지 0%는 0% 아니니까 뭐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뭐 우리가 뭐 그분을 묶어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네, 뭐 그런 배란 유도제 맞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거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꼭 이세를 갖는 미션이 있는 게 아니면 피하신 게 낫습니다. 예.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감염내과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엄청 무시무시한 질환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에이즈 같은 경우도 요즘에 약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가수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죽었잖아요, 에이즈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들이 잘 나와 있어서 바이러스가 억제가 되면은 사실 피임을 안 해도 전염력은 없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신에 이제 상대방도 그 에이즈인 분과 정기적으로 성관계 가지시는 분이 먹는 에이즈 예방약이 또 따로 있거든요. PRE 비프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일반 병원에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큰 병원에 병원급에서 이제 그런 감염내과가 에이즈 전문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처방을 해주시니까 만약에 내 파트너가 에이즈이고 성관계를 어쨌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에이즈 전문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은 증상이 없더라도 뭐 의심되는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피임이 없는 관계가 있었다면 그리고 뭐 상대방이 뭐 질염 증상이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무조건 진료를 보셔야 되고 뭐 어떻게 그런 자가 진단 키트를 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보게 나와도 이제 PCR 검사를 정확하게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진은 병원에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 치료를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약제 부작용이 올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좀 어려운 그 균 이름일 텐데 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요게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약제 내성이 많아진 그런 균인데 요게 이제 약제 내성이 생겨서 먹어도 제균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전신으로 퍼지는 게 문제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눈이나 심장, 뇌, 간, 피부 등등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어서 요거를 조기에 잡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그런 관계 고위험군 뭐 접대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게 특정 다수랑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균이 나한테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게 또 정말 뭐 매독 같은 경우도 이게 심장이나 이제 뇌로 간 걸 제가 이제 상기 매독이라 하는데 이거부터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2주 내내 항생제 주사 받고 있어야 되고 해도 휴증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냥 성기에만 있을 때는 주사 한 번 맞으면 치료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고위험군이시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관계가 있으시면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말하고 달도록 얘기를 저 해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병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균이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을 적정한 기간 동안 딱 써야 이제 항생제 내성 같은 상황이 안 발생하고 딱 맞춰 치료가 되는데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는 오히려 죽어야 될 균은 안 죽고 멀쩡한 균이 죽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멀쩡한 균이 자기가 있을 자리가 늘고 좋으니까 더 커지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오셔가지고 꼭 바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알맞은 처방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제일 많이 쓰는 항생제가 이제 도키사이클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드름 약이랑은 아예 병용 금기입니다. 되게 엄청난 약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사실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여드름 약 먹고 있는데 이거 그냥 알아서 구해서 먹으면은 정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신경하죠. 신경 써서 진료 보셔야 됩니다. 위험한 접촉이 있었으면은 권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연히 만난 원나잇이라 하죠. 그런데 뭔가 상대방이 같이 있는데 파트너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파트너는 꾸준히 만나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나한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괜찮은데 사실 이제 원나잇 상대방은 이제 뭐 다음날에 뭐 갑자기 막 성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검사를 한번 하는 걸 권고드리고 그런 거 아니고 내 성관계했던 파트너가 이후에 나랑 계속 만나서 그 이후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시면은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요로개혁이라는 내용이고 교과서 내용에 기반해서 이제 최대한 쉽게 썼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강남과대 비뇨기과가 이제 이수역 시장 앞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의학 용어를 쓰면은 대부분 좀 못 알아들으시고 굉장히 풀어 설명해야 이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하나하나 좀 어렵게 써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본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비뇨기과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모든 단어를 최대한 쉽게 해서 뭐 초등학생이 읽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썼으니까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소변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으셨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게 된 이유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여성 환자분들이 이제 소변 문제가 비뇨기과인지 몰랐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비뇨기과가 옛날에 이름이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름은 소변 관련해서 사실 모두 보는 과가 비뇨의학이기 때문에 그 성기만 조금 다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런 것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름이 바뀌었었고요. 저희는 이제 콩팥부터 이제 방광, 소변, 전립선 까지 감염도 다 보고 교육도 보고 전문적 다 봐드리는 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변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으시면은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뭐 소변색이 이상한 것도 사실 뭐 저희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체관에 일일이 다 담아뒀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비뇨약 질환이랑 관련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 있으시면은 비뇨약과 가까운 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성분들이 안타까운 게 많은 게 방광 질환이 다 방광염으로만 해서 항생제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소변 검사해 보면은 방광염은 명확하게 나오지만 다른 방광 질환들은 염증도 없고 근데 뭐 시원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감별해야 될 질환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다 무지성 방광염으로 약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도 더 쉽고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역시 관심 있게 책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쉽게 쓰긴 썼지만은 그래도 안에 있는 내용은 다 교과서나 논문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그래도 너무 열심히 잘 쓰시죠. 네. 그러니까 내용이 쉽다고 꼭 부정한 거랑은 네. 별개인 것처럼 네. 그쪽으로는 믿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